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베리안 교재 6장 수요 파트에서요. 우리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재미있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부터 해볼까요?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용돈이나 월급이 딱 2배로 늘어난다면 뭘 더 많이 사실 건가요? 어때요?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경제학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순서대로 소득의 변화가 우리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먼저 분석 도구부터 알아보고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 완전 대체제와 완전 보완제,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콥 더글라스 유형까지, 마지막에는 좀 더 특별한 경우를 본 다음에 핵심 정리와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소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쓰는 2가지 핵심 도구가 있어요. 바로 소득 소비 경로 그리고 엥겔 곡선입니다. 사실 이 2가지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오늘 내용은 거의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소득 소비 경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개념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소득이 점점 늘어날 때 각 소득 수준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상품 조합, 즉 최적점을 선택하겠죠. 그 최적의 선택점들이 쭉 이어지면서 그리는 길, 그게 바로 소득 소비 경로입니다. 일종의 나의 최적 소비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는 엥겔 곡선입니다. 이건 훨씬 간단해요. 소득 소비 경로가 여러 상품의 조합을 보여주는 지도였다면 엥겔 곡선은 딱 하나의 상품에만 집중하는 돋보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변화할 때 특정 상품 하나를 얼마나 더 사는지 그 관계만 콕 집어서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두 개념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죠. 왼쪽 A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예산선이 소득이 늘면서 바깥으로 쭉쭉 이동하잖아요. 그때마다 생기는 최적점들의 궤적, 이게 바로 소득 소비 경로고요. 그리고 이 점들 각각의 소득 수준이랑 재와 원의 양만 쏙 뽑아서 오른쪽 B에다가 세로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그게 바로 재와 원에 대한 엥겔 곡선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첫 번째 사례, 완전 대체제부터 살펴봅시다. 이건 뭐 코카콜라랑 펩시콜라처럼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만 다른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나한테는 만족감이 완전히 똑같은 두 상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와 1이 재와 2보다 조금이라도 더 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싼 재와 1에만 몰빵하겠죠.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재와 2는 전혀 사지 않고 재와 1만 계속 살 겁니다. 그래서 소득 소비 경로는 그림 A처럼 가로축에 딱 붙어서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한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네요. 교수님, 엥겔 곡선은 왜 저렇게 반듯한 직선 모양이 되는 건가요? 하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죠? 그 답은 바로 이 수식에 있습니다. 모든 소득, M을 재화 원을 사는 데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재화 원의 수요량, X1은 당연히 내 소득을 가격 P1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여기서 가격 P1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X1하고 M은 완벽한 정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B처럼 원점에서 시작하는 아주 깔끔한 직선이 되는 거죠. 명쾌하죠? 다음은 완전 보완제입니다. 왼쪽 신발하고 오른쪽 신발처럼요. 반드시 정해진 비율로 함께 소비해야만 의미가 있는 그런 재화들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신발하고 오른쪽 신발을 항상 1대1 비율로 추가 구매하겠죠? 왼쪽 신발만 막 10켤레씩 사진 않잖아요. 그래서 소득 소비 경로는 그림 A처럼 원점을 통과하는 대각선 형태가 됩니다. 자, 수식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재화 하나를 사려면 다른 재화도 꼭 같이 사야 하니까 사실선 두 재화의 가격 합, 즉 P1 플러스 P2가 한 세트의 가격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재화 1의 수요량은 내 총소득 M을 이 세트 가격으로 나눈 것과 같아지고요. 역시 소득 M에 대한 선형함수, 즉 정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엥겔 곡선도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표준적이면서도 중요한 사례, 콥 더글라스 선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의 많은 소비 패턴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함수거든요. 콥 더글라스 선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소득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각 재화에 지출하는 돈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소득의 40%는 무조건 식비로 쓰고 60%는 여가비로 쓸 거야 하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그림 A, B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수식이 핵심인데요. 재화 1의 수요력 X1은 소득 M에다가 특정 비율 A를 곱한 값을 가족 P1으로 나눈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수요량은 소득 M과 정비례 관계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사례들은 전부 신기하게도 소득 소비 경로랑 엥겔 곡선이 직선이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항상 직선인가? 물론 아니겠죠. 이제부터 좀 더 일반적인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봤던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 컵도글라스, 얘네들이 전부 동조선호라고 하는 더 큰 개념의 특별한 예시들이에요. 동조선호의 핵심은 뭐냐면 소득이 늘면 모든 재화를 똑같은 비율로 더 많이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소비 경로가 원점에서 쫙 뻗어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죠.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바로 준선형 선호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후로 늘어나는 소득은 전부 한 가지 재화, 예를 들어 재화2를 사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A처럼 소득 소비 경로가 어느 순간부터 수직선이 되고요. 그림 B처럼 재화1의 엥겔 곡선도 수직선이 돼버리죠. 즉 돈을 더 벌어도 재화1의 소비는 더 이상 늘지 않는 소득 효과 제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오늘 정말 많은 그래프랑 개념들을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소득이 변할 때 우리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결국 우리의 선호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소득 소비 경로와 엥겔 곡선이라는 아주 멋진 도구로 그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길게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라면, 스마트폰, 해외여행에 대한 소비는 각각 어떻게 변할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만의 엥겔 곡선은 과연 어떤 모양일지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